네, 스피드 펀치 트래핑 강좌, 이제 그 기본 원리에 대한 지난 2016년 세미나 당시의 영상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오늘 그 영상에서 다뤘던 기본 개념들을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후에 실제로 이제 잽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트래핑할 수 있는지 패턴 2가지 그리고 거기서 연결될 수 있는 응용 기술들이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런 특히 이런 전통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 격투기 상황에서 가장 이제 그 오해를 한다고 할까요? 착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평소에 연습하는 기술의 속도가 그대로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. 때문에 서로 이렇게 충분히 상대가 뭘 하는지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기술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경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상태에서 이제 기술을 거는 거에 대한 준비가 사실 잘 안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보통 뭐 이거는 이제 잽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착각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더블렉 테이크다운을 들어오는데 이거를 내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팔꿈치로 찍으면 뭐 이길 수 있을 거다, 해치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. 하지만 레슬링이라든지 MMA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그게 안 된다라는 걸. 태클이라는 거는 특히 그 더블렉 테이크다운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 사람이 갑자기 아래쪽으로 팍 꺼지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, 그 레슬링 하는 사람들 그 경기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 사람이 손바닥만 바닥에 딱 짚어도 같이 내려가죠. 이 정도의 반응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내가 상대방 움직임에 맞춰서 하다가 이렇게 같이 떨어질 수 있는. 이게 돼야 소위 말하는 스프롤이라는 더블렉 들어오세요. 이런 식으로 스프롤을 통해서 상대방의 테이크다운이 내 다리를 아예 잡지 못하게끔 방어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. 뭐 그 외에도 뭐 디테일한 부분은 더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딱 자세 잡고 이렇게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태클 들어오면 팔꿈치로 찍어야지. 칠 수는 있지만 나도 넘어가요. 그리고 다리가 지지대가 돼주는 다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팔꿈치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 격투기의 박자에서 내가 놀 수 있어야 되고 그 박자 안에서 또 내 기술을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잽에서도 내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잽 치면 잡을 거야. 잽 빠르게 쳐보세요. 안 잡힙니다. 절대 안 잡혀요 이거는. 움직이는 거 보고 잡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보고 반응을 한다는 건 이미 0점 몇몇 초 이상, 뭐 거의 1초 이상 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. 같이 움직여 주시는 상태에서 오케이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렸던 게 의외로 특히 합기계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. 그게 굉장히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천천히 와보세요. 여기서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. 혹은 이게 손 등이나 이런 잡고 손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면 사람의 팔꿈치, 어깨 혹은 몸통이 다 자유롭습니다. 그래서 설령 이걸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렇죠. 이쪽이 올 수도 있고 팔꿈치를 이렇게 틀면서 빼버리면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.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렇게 올 때 팔꿈치를 막는다고 그랬죠. 이러면 천천히 쳤다가 도로 회수해 보세요. 딱 해서 회수할 때 잡힌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박자에 맞춰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대를
와서 데리고 오는 게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처음엔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부터 잡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패링하면서 동시에 잽치는 아주 기본적인 뭐 입식 타격에서는 복싱이든 킥복싱이든 무에타이에서든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패턴입니다. 이 패턴을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잽치는 타이밍에 패링하면서 잽. 이게 되면 이게 여유가 있어지면 이제 좀 더 움직임을 길게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. 그러면 탕에서 이렇게 잡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럼 이제 요 상황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. 그래서 탕 해서 내가 치고 여기를 잡았으면 이제 여기서 기술은 두 가지 정도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로 얼굴을 치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약간 뒤로 이렇게 기울어질 겁니다. 이때 발이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잡고 이런 식으로 다리를 걸어 주셔도 되고 뭐 내가 좀 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저희 대동류 쪽에서는 이제 우대가라미 가이시라고 부르는 기술인데 주짓수에서 흔히 얘기하는 아메리카나를 거는 방식으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내가 굳이 꼭 이렇게 상체 기술만 가지고 넘길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저희 이제 그 대동류 연심관 같은 곳에서는 어쨌든 기술은 걸었으면은 성공을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리를 걸어주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다시 하나 들어가면 여기서 다리를 다 걸어버립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넘어가면 다리를 차주는 거죠.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. 두 번째 기술은 다시 쪼개서 같은 패턴에서 두 번째 기술은 땅 잡았으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발을 스위치 해주세요. 탕 이렇게 바꿔줍니다. 그래서 천천히 그래핑 해주시고 상대방이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. 그 힘을 따라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두 손입니다. 손을 이렇게 막아주셔야 돼요. 막아주셔야 이 사람이 다른 공격을 힘들어질 거죠. 해주시고 상대방이 하는 이거를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요, 이제 상대방도, 이거 제가 이제 그 복싱 하시는, 복싱과 영축권 하셨던 김영욱 선생님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, 뭐 꼭 김영욱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도 연습을 해도 처음에는 되게 정직하게 잽을 칩니다. 잽을 치면 땅 하면 이렇게 잡혀요. 근데 이게 몇 번 해보면 잡히는 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딱 왔을 때,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완전히 가두기 전에는 이 밑이 열려 있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을 딱 뻗자마자 이렇게 밑으로 빼버려요. 이렇게 돼버립니다. 이러면 이제 좀 이 패턴으로는 잡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,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밑으로 빼기 때문에 그러면 겨드랑이가 열려요. 그래서 바로 쫓아갑니다. 요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. 잽은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기술이 실패했을 때, 상대방이 눈치를 챘을 때 연결해 가는 기술로 쓰실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처음부터 그냥 이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뭐냐면 상대방이 잽을 치면 천천히, 일단 천천히 얼굴 쪽으로 정확하게 땅 받으시면서 패링을 하시면서
그대로 살짝 옆으로 걷어내시고,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손을 밑으로 떨어뜨리든 아니면 바로 회수를 하든 나는 그냥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겨드랑이 열린 쪽으로 발이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겨드랑이를 파주시고, 이 손으로는 뭐 이 사람 팔을 컨트롤해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잡아주시는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목을 잡아서 무릎 차기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밀어서 좀 더 확실하게 무릎 차기, 그리고 회전 던지기 같은 이런 기술들이 연결이 되겠습니다. 요거를 사실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는 아니고요. 이 랜디 커투어 선수가 자기 책에 소개를 이미 해놓은 기술입니다. 거의 한 10년 이상 전에 이미 이 부분은 공개가 돼 있는 기술인데, 이 기술의 이름이 재미있게도 스티키 핸즈 투 더 잽이에요. 스티키 핸즈라는 게 뭐냐면 영춘권에서 말하는 그 치사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티키,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손이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흔히 중국 문에서 얘기하는 점경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천천히 손 뻗어주세요. 땅 했을 때 같이 받아서 이 사람이 당겨 들어갈 때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죠. 네, 다시 한번 받아서 그대로 같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접점에서 연결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. 이 개념을 이제 서양의 레슬링 출신의 MMA 파이터인 랜디 커투어 선수가 이미 그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동서양의 어떤 격투기 테크닉들은 사실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사실 그 동양의 무술이라고 해서 특별히 신비한 어떤 비결이 있는 건 아닙니다. 네, 대부분 하이 레벨의 선수들은 이미 다 구사를 하고 있고 그냥 그런 어떤 구체적인 개념이 없다거나 혹은 다른 용어나 다른 개념을 쓰고 있을 뿐이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저쪽에서는 모르는 것들이 여기에만 존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많이 연구를 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공개를 해서 서로 정보를 이렇게 빨리빨리 갱신을 하는 게 계속해서 어떤 화석화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 기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스티키 핸즈 투 더 잽이에요. 받고 따라 들어가면서 겨드랑이 얼른 파주세요. 이게 그러니까 랜디 커투어 선수 특기가 더티복싱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. 네, 이 상태에서 뭐 무릎 차이가 들어가고 뭐 팔꿈치가 들어가고 뭐 이거는 반칙이지만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들어가고 펀치가 들어가고 무릎 차기 들어가고 또 해서 받고 잡고 돌려서 또 펀치 들어가고 팔 딱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케이지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벽에 몰아놓고 기술을 쓰면 굉장히 상대는 이제 갑갑해지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기술 스티키 핸즈 투 더 잽에서 연결할 수 있는 기술 한 가지만 소개를 더 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스티키 핸즈에서 파고 들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가장 사실 좋은 거는 이렇게 일단 목을 같이 감싸 잡으시고 무릎 차기를 하시는 건데 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리를 멀리 보내주세요. 겨드랑이는 잡아놓고 머리는 멀리 보내주고 이러면 이제 일단 무릎 차기를 하기 좋은 상황이 되고요. 여기서 상대방 어깨가 움직이는 게 불안하다 하시면 이렇게까지 어깨 딱 잡아주시고 목 눌러주시고 근데 머리를 저쪽으로 빼면 안 되니까 손을 약간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목에 딱 걸어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무릎 이러면 이제 특히 이제 요즘 UFC 상황 같으면 MMA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손을 바닥에 댈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손바닥을 대면 무릎 차기를 할 수 없거든요.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회전 던지기라고 하는 기술을 쓰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. 이 손을 짚든 짚지 않든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무릎 차기에 맞아서 머리를 숙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룰을 이용을 해서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무릎 차기를 안 맞겠다. 그리고 기회를 봐서 테이크다운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머리를 안쪽으로 그리고 이 팔은
저 뒤쪽으로 상대방 어깨 너머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이 상태에서 니온벨리 잡으시고 파운딩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대방이 잽을 쳐올 때 그 잽을 트래핑해서 클린치 상태로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, 그 두 가지 패턴에서 연결될 수 있는 응용 기술들을 또한 두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원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